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실제 사연은 35년간 전통차 농사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의 실화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차십 따기, 1년간 정성스럽게 발효시킨 수제차,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귀중한 갑옷까지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구식이고 쓸모없는 것이라며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과연 35년 장인 정신의 결과물이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려진 그 찻잔 안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순간 한 가족에게 찾아온 돌이킬 수 없는 파국과 뜻밖의 희망까지 지금부터 미경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5시,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35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보성의 차밭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봉수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차밭으로 향하는 길에 봉순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어요. 이 땅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3대에 걸쳐 정성껏 가꾼 차밭이었죠. 다른 농부들이 기계로 차짚을 따고 공장에서 가공할 때도 봉수는 손으로 하나하나 따서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기계로 만든 차와 손으로 만든 차는 맛이 많이 달라. 봉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짚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웠어요. 35년간 차와 함께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봉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현우야.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봉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응.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순간 봉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이니? 우리 현우가? 응, 이제 과장이 됐어. 봉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릴 때 자신이 끓여준 차를 맛있게 마시던 현우의 모습도 떠올랐죠.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축하해. 아들. 전화를 끊고 나서 봉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돈으로 사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말이에요. 그때 봉순의 시선이 차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차를 만들어 보내자. 봉순의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아무 차나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의 승진을 축하하는 특별한 차여야 했어요. 1년 전부터 특별히 관리해온 차집들이 있었거든요. 봉수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눈부시게 하얀 찻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백자 다환이었죠. 할머니가 물려주신 다완이지. 봉수는 다환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찻잔에는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이고 어머니를 거쳐 자신에게 전해진 소중한 유물이었습니다. 현우한테 이것도 함께 보내야겠어. 봉순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며느리 할인이 차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으면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봉수는 발효차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차짚을 따서 시들게 하고 비비고 발효시키는 과정이 모두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루 종일 차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생각하며 일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우리 현우가 이 차를 마시면 얼마나 좋아할까? 봉수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뜨는 밤에도 봉순의 마음은 차분했어요. 35년간 이어온 차 농사,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특별한 차 만들기가 시작될 거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봉수는 새벽부터 차밭에 나가 있었어요. 올해는 특별한 차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현우의 승진 축하용 발효차 말이에요.
이 찻잎들이 현우한테 갈 거야. 봉수는 찻잎 하나하나를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일반 녹차와 달리 발효차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찻잎을 따서 시들게 하고 손으로 비비고 발효시키고 말리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했죠. 봉순의 손끝에서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거친 찻잎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깊은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35년간 쌓인 경험이 모두 이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봉수는 밤늦게까지 차를 돌렸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계속 확인하고 발효 상태를 점검했죠.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같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현우야. 봉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할인 생각도 많이 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 어색했거든요. 할인은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봉순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명절에 와도 차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대신 커피만 계속 마셔댔죠. 차는 쓰기만 해서 별로예요. 할인이 예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봉순의 가슴이 찡했어요. 평생을 차와 함께 살아온 자신을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만든 차라면 할인도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게다가 조선시대 다원까지 함께 선물한다면 말이에요. 겨울밤, 봉수는 창고에서 다완을 꺼냈습니다. 월광 아래서 다완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다화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던 거란다. 내 증조 할머니가 궁녀였을 때 받아온 거야. 어린 봉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의 핏줄 속에 그런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이 다완으로 차를 마실 때마다 조상들의 순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인이도 이 이야기를 알면 좋아할 거야. 봉수는 다완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봄이 다시 왔어요. 1년간의 발효가 끝났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우려봤어요. 구수하고 깊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 맛이라고. 봉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35년 차 농사 인생 중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현우가 이 차를 마시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어릴 때처럼 엄마 차가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줄까요? 봉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포장하는 날이 왔어요. 봉순은 정성껏 차를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다완을 부드러운 천으로 여러 겹 감쌌죠. 상자에 담으면서 봉수는 마치 보물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어요. 현우야, 엄마 마음 좀 알아줘. 봉수는 상자 뚜껑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우체국에 가는 길이 설렜어요. 35년 인생을 담은 선물이었거든요. 할인에게는 처음으로 주는 제대로 된 선물이기도 했고요. 서울까지 잘 도착해줘. 봉수는 상자를 맡기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며칠 후면 현우와 할인이 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들의 기쁜 얼굴을 상상하니 봉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몰랐어요. 이 소중한 선물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를 말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 할인은 새로 들어온 원두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산 게이샤 품종이었죠.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고급 커피였습니다. 이 향을 맡아봐. 얼마나 섬세한지 알겠지? 할인은 직원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유럽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할인은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SNS 팔로워만 5만 명이 넘었죠. 매일 올리는 커피 사진과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로 유명했거든요. 할인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 할인에게 시어머니의 차는 낡은 과거의 상징이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쓴 차를 마셔요? 할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후 3시 매장 문 앞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김아리님 택배입니다. 할인은 송장을 확인했어요. 보내는 사람은 한봉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순간 할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뭘 보내신 거야?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인은 상자를 거실 바닥에 놓고 쳐다봤어요.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마치 곰팡이 냄새 같았어요. 설마 또 차?
하리는 짜증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작은 봉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차였죠. 그리고 천으로 감싼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하리는 천을 벗겨봤어요. 오래된 찻잔이 나왔습니다. 하얗긴 했지만 어딘가 촌스러워 보였어요. 이런 걸 왜 보내시는 거야? 하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들어왔어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또 이상한 걸 보내셨어. 하린은 현우에게 상자를 보여줬어요. 현우는 상자를 들여다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만드신 것 같은데, 정성? 이런 쓰리 쓴 차를 누가 마시나요? 우리 매장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이 훨씬 맛있는데. 하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찻잔도 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써요? 식기세척기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곤란했거든요. 하린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죠. 이거 그냥 버릴래요. 하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그래도 엄마가 보내신 건데, 현우 씨도 참. 이런 걸 언제까지 받아야 해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라고요. 하린은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이었어요. 하린은 주저없이 상자를 음식물 쓰레기 옆에 던져버렸어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뒤섞였습니다. 1년간 정성껏 만든 발효차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다완도 모두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린은 손을 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처리했어요.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지?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긴요? 그냥 잘 받았다고 하면 되죠. 굳이 세세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혼 생활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옥분이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이게 뭐지? 옥분의 눈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봉순이라고 적힌 택배 상자였어요. 그 안에서 차 냄새가 났죠. 이상하네. 봉순이가 보낸 건데 왜 여기 버려져 있지? 옥분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상자에서 하얀 찻잔 조각이 굴러나왔어요. 달빛에 비친 그 조각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죠.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귀한 물건일 텐데. 옥분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봉순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밤이 너무 늦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옥분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얼마나 큰 폭풍을 일으킬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옥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수는 차밭에서 나온 참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친 날이었죠. 여보세요? 봉순아, 나 옥분이야. 옥분의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고 무거웠거든요. 응, 무슨 일이야? 저기, 혹시 현우한테 뭐 보낸 거 있어? 봉순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응, 차 보냈는데 왜? 전화기 너머로 옥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봉순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왜? 무슨 일인데? 봉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젯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내 이름이 적힌 상자를 봤어. 순간 봉순의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더라고. 상자도 뜯어지고 안에 있던 찻잔도 깨져 있었어. 옥분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봉순의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 미안해, 봉순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봉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1년간 정성껏 만든 차가 쓰레기가 됐다니,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다완이 깨져서 버려졌다니. 아니야, 아닐 거야.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뿐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봉순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어요. 35년간 차와 함께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조상들의 유물이 쓰레기 취급받는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감히 어떻게? 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현우야, 봉순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혹시 내가 보낸 택배 받았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잘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봉수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정말로? 차 맛은 어땠어? 맛있게 잘 마시고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 순간 봉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믿었던 아들마저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알겠다. 봉수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봉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 봉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밤 11시, 봉수는 택시를 불렀어요.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밤늦은 시간에 서울까지요? 요금이 많이 나올 텐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봉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 물리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컸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왜? 봉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 택시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봉수는 곧바로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가며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가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처참하게 버려져 있었어요. 아, 봉순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상자는 이미 젖어서 찌그러져 있었어요. 안에서는 차 봉지들이 찢어져 있었고 조선시대 다와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봉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35년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용서할 수 없어. 봉순의 목소리에서 차가운 분노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직접 며느리와 맞서야 했습니다. 봉수는 상자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봉수는 아들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상자가 들려 있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할인이 문을 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어머님, 이 시간에 왜?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쓰레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무서웠죠. 들어가겠어. 봉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이게 뭔지 아니? 봉수는 찌그러진 상자를 거실 바닥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상자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쓰레기 냄새였죠. 할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할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버린 거잖아. 내가 1년 동안 정성껏 만든 차 말이야. 봉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섭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거짓말 그만해. 봉순이 일갈했어요. 할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직접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봉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젖어서 뭉그러진 차 봉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산조각난 찻잔 파편들도 보였죠. 이게 내 눈에는 그냥 쓰레기였겠지? 어머님, 저도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마음,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다고? 봉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렸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쓴 차를 마셔요? 그리고 그 무거운 찻잔도. 하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봉순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쓴 차, 무거운 찻잔. 봉순은 상자에서 깨진 찻잔 조각을 꺼냈어요. 흰 도자기 파편이었지만 유난히 고운 빛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찻잔인 줄 알았니? 그럼 뭐가 다른데요? 하리는 여전히 건방진 태도였어요. 이건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던 백자야. 우리 가문의 400년간 내려온 보물이었어.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박물관에서 전시해도 될 만한 국보급 문화재였다고. 봉순의 말에 하리는 말을 잃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현우였어요. 야근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았죠. 거실에 들어선 현우는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쓰레기 더미를 앞에 두고 서 있었고 아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벽에 기대 있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너희가 뭘 버렸는지 알고 있니? 봉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찻잔 하나만으로도 이 아파트 값은 나올 거야. 봉순이 조각을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0년 된 백자를 내 아내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것도 내가 1년 동안 만든 차와 함께 말이야. 하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봉순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는 모든 걸 구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현우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하리나, 이게 정말이야? 여보, 나는 하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봉수는 찻잔 조각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돌아갈 거야. 엄마, 잠깐만요. 현우가 급히 말했어요.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봉수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살자. 그리고 봉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할인과 충격에 휩싸인 현우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봉수는 차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응. 봉순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엄마, 저 하린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봉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한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됐어, 현우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니. 봉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죠. 앞으로 너 혼자 잘 살아야지. 며칠 후, 할인의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봉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봉순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아니에요. 이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에요.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봉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을 살아야겠어. 봉수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봉수는 골동품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깨진 다완 조각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 조선시대 백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궁중에서 쓰던 최고급 백자예요. 전문가의 눈이 빛났어요. 깨진 상태라도 값어치가 상당할 거예요.
완전했다면 박물관에 기증해도 될 만한 수준이었을 텐데. 봉순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그래도 이 조각들만으로도 꽤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후, 봉수는 다완 조각들을 팔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지? 봉수는 차밭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차 체험 농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차를 따고 만들고 마실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전통차 문화를 알리고 싶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체험관과 카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까지 지었어요. 봉순의 35년 노하우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마침내 봉순이네 차밭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어요. 정말 차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봉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들이 차를 우려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특히 처음엔 쓰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맛이었구나 라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정말 달라요. 시중에서 파는 차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손으로 만든 차의 진짜 맛이에요. 봉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처음엔 커피만 마시던 이들이 차의 매력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죠. 어느 날,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현우는 체험 농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해내실 줄 몰랐어요. 늦었지만 내 인생을 찾은 거야. 봉수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저도 차 좀 배워도 될까요? 현우의 말에 봉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릴 때 함께 차를 마시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 특별히 가르쳐 줄게. 그날 저녁,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차가 역시 제일 맛있어요. 현우가 어릴 때처럼 말했어요. 봉순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달빛 아래 차밭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봉수는 자신의 차밭을,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아도 됐어요. 당당한 한봉순으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바람이 차밭을 스쳤습니다. 차집들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춤을 췄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죠. 봉순의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차 농부 한봉순 씨가 며느리에게 당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35년간 쌓아온 장인 정신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유물이 단 하루 만에 쓰레기 취급받는 현실,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깊은 갈등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봉순 씨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섰죠.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관계에서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